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이걸 갖고 국민의힘에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을 보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권성동 전 의원은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구속된 것입니다. 또한 통일교에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밀기로 그때 하고 또 실제로 밀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차적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조금 절제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마 안 받겠다고 생각했는지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어서 기가 막힙니다. 여야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이미 대통령과 우리 당은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렇다면 수사 방식이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참에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을 놓고 제대로 함께 처리를 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 상정되어서 내일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민의를 대변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내란 재판이 헌법 질서 준수를 위해서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지대한 관심사인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헌법 질서 수호에 있어 국회가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2.3 이후에 내란 진압의 역할 국회가 해왔는데 세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는 계엄 해제 결의고 2차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 소추를 이끌어내서 헌재에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사법부 처리로 넘기고 사법부가 헌법 질서 준수라는 의지를 담아서 제대로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사법부에 우리가 본격적인 장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회의 내란 진압의 3차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사법부를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내란에 조속한 종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동시에 내란 재판은 일반적인 사법재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에는 국민적 메시지를 전달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동안 다소간 국민의 불신을 받아온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법안 상정 및 내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여야를 막론한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환율 안정 노력을 두고 조폭, 양아치 이렇게 막말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시장 불안을 함께 진정시켜야 할 공동 책임을 진 정치 세력이 오히려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정치 공세의 장으로 끌어들이면서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는 이런 막대먹은 행동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은 협조 요청과 강제 통제를 의도적으로 혼동하면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하고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정부가 금융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상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계속해서 정치 공세를 하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어느 정권의 문제다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굳이 따져볼까요? 지금의 고환율과 시장 불안의 구조적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기 직후 2022년 물가 폭등 속에서도 입으로는 건전 재정을 내세우면서 통화를 마구 찍어내서 그 통화량 증가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아진 게 언제입니까?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나홀로 금리 인하 기조로 가서 한미 간의 금리 격차를 벌려서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 과연 어떤 정권 하였습니까? 게다가 12.3 내란 이후 외환 유치까지 시장의 국제시장의 외환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 어느 정치 세력입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막말과 선동, 정쟁으로 환율을 흔들 것이 아니라 과거 집권 시기의 경제 실패에 대해 먼저 성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익과 시장 안정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식하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그만 접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 동료 의원 34분의 공동 주최로 조작 검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기소와 정치 검찰의 실상을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 검찰 집단이 자행한 구조적 범죄를 직시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에서 정치검찰을 상대로 4건의 고발과 6건의 감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정치검찰 조작기소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정치검찰은 그 측근인 김용 정진상에 대해 녹취록까지 조작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상 오류가 아니라 명백한 사법 범죄이자 권한 남용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은 특히 상고심이 무려 11개월째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검찰의 조작과 왜곡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판단을 미루고 있는 현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속한 판결을 위해서 대법원이 정치검찰과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책임자 처벌과 사법 정상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황명선